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선정 요령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시니까 역경매 가능성 타진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럼 타지분권자가 나한테, 지분 낙찰자인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예요. 해코지. 예. 그래서 우리는 지분 물건을 보실 적에 타지분권자가 나한테 해코지를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파악 내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역경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앞으로 지분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니까 지분권자의 인원수를 확인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분 경매는 상대방하고 타지분권자죠.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원에 가셔야 돼요. 법원에 가가지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이런 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소장 부본,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타지분권자 보니까 한 7, 80명 되는 거예요. 이런 물건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지분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 그러면 지분권자들이 말이죠.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표시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지분을 낙찰 받았을 적에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타지분권자 몇 사람이지?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3명에서 한 5명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 지분권자 중에서 연로한 분, 나이 드신 분이죠. 존재 여부. 이거 중요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보니까 등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2021년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A라는 분이 1931년생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입니까? 91살입니다. 91살. 야, 이분 살아 계시는구나. 등기부등본상 살아 계시는데 낙찰받고 나서 현장을 떡 가보니까 돌아가셨네요. 그러던 차에 그 후손들하고 지분 낙찰자의 나하고 간에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후손들은요, 법대로 하라 그래요. 그럼 법대로 한다 이거지.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하고,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해서 경매를 신청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후손들한테 가가지고, 빨리 당신들 앞으로 그 아버님 지분에 대해서 또는 어머님 지분에 대해서 빨리 상속 등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우리는 안 답답하니까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누굽니까? 낙찰자죠, 그죠? 지분 낙찰자. 그럼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지분 낙찰자가 대위에 의한 상속 등기를 한 상태에서 소송하고 다음에 경매를 진행시켜야 되는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지금까지 한 2건 정도 실제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도 상당히 괴로워했습니다. 돈도 못 벌었습니다. 어쨌든 연로하신 분이 계시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시다 그러면요 현장 가세요. 가시가 막 들이대시라니까 초현장 막 띵동 눌러요. 할배 살아있어, 할매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임장할증에 살아계시는데 낙찰받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어쨌든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하고 나름대로 그 물건에 대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4번 보니까 타지분권자의 주택 자가 여부 확인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요 소유자 이름 옆에다가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고 바로 밑에 보면 주소지가 나와 있지요. 근데 그 주소지가 보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그것도 현대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분이 현대아파트 자가든 아니면 전세든 불문하고 전세일자라도 20억 이상 한단 말이죠. 20억 30억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 주소지 보니까 저쪽 시골 두메산골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이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내 지분을 매각을 할지라도 그분 입장에서 봐가 자력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런데 이분 주소지가 보니까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 사시네. 그럼 내 집은 좀 어떻게 조금 돈 붙여가지고 사가지고 가세요.
그분 입장에서 사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자가 여부를 확인하시자. 마지막으로 지분 경매 신청권자입니다. 경매 신청권자지요. 이 사람의 청구 채권액을 확인하자. 이게 이제 경매 취하 관련된 겁니다.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경매 취하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부동산의 전체 가액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실제 경매 신청권자의 청구 채권액이 한 5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은 경매 취하가 된다는 것이죠. 제 경험치고로는 한 99% 이상 경매 취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이, 이게 보니까 경매 취하가 되겠다. 경매 취하가 되면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선점을 해버리자. 낙찰받게 되면은 상대방에서 경매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낙찰자한테 경매 취하 통지서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경매 정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이었습니다. 2021년 3월 30일 오늘입니다. 오늘 1차 매각기일인데 토지건물 지분 매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분 전역에서 40.3제곱미터니까 전체가 84.6제곱미터입니다. 32평형으로 불리어집니다. 1차 기일 날인데 7명이 응찰하셨죠. 3억 8,500만 원이 최저 매각 금액인데 그 중에서 4억 6,799만 9천 원, 122%입니다. 이야, 지분조차도 왜 이렇게 그냥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낙찰 금액이 결정되느냐 이거지요. 요 물건의 지분은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2분의 1 지분이. 그러면은 3억 8,500만 원을 2분의 1로 보면요, 전체가 보면은 7억 7천만 원입니다. 시세가 7억 7천만 원인데, 그럼 4억 6,799만 9천 원, 오늘 낙찰 금액인데, 이것에 곱하기 2 하게 되니까 9억 3,600만 원 정도 전체 가격을 그렇게 봤단 말이죠. 이분이 투자 입찰을 하신 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이 7억 7천만 원으로 평가한 시점이 2020년입니다. 작년 5월 달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인터넷상에서 제가 이 본건에 32평형인데 중동 DMC 마포 청구 아파트입니다. 청수 중층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시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 9억 한 5천만 원 선에서 9억 5천만 원요.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9억 5천만 원인데 이분 입장에서 봐 9억 3,600만 원 썼으면은 그렇게 높게 가격을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낙찰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건물 현황, 여기 이제 지분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노모시 지분인데 84.6제곱미터 중에서 42.3제곱미터가 경매가 넘어왔다. 또 대지 지분도 28.45제곱미터 중에서 14.225제곱미터니까 절반이죠.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권리관계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니까 소유권은 노모시 외에, 그러니까 이 물건은 노모시하고요, 이모시가 각각 2분의 1의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모시 지분에 대해서 이모시가 누구 지분? 이모시가 이분이에요. 아마 보니까 이 두 분이 부부 관계로, 부부로 추정이 되는데, 부인이 아마 남편 지분을 경매를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어떤 점 하나에 남이 님이 되고 님이 남이 되는데 그런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청구가 7,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낙찰됐지 않습니까? 낙찰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뭐 역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분 물건 보실 적에 이 하나 먼저 탄화 말씀드릴게요. 노모시 지분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럼 이 물건은 노모 씨하고 이모 씨가 각각 2분의 1씩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모 씨 지분이 경매가 넘었다 그러면요, 이 노모 씨 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겠지만은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타 지분, 즉 이모 씨죠. 이모 씨 이 지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즉 그러니까 이모 씨 지분에 대해서 무슨 뭐 저당권이라든지 또는 가등기라든지 또는 가압류라든지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등기부등본 보시면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다 보니까 이모 씨 이분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도 없고 가압류도 없습니다. 깨끗해. 이런 상태라면은 이 물건 오늘 보니까 어쨌든 122%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러했을 경우에 상대방에서 본인이 타지분권자 이모 씨가 이분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2분의 1 지분이다 그러면요,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여기다 동그라미를 한 2개 더 쳐요. 200분의 100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그 중에서 200분의 한 뭐 90을 누구한테 매각을 하죠. 팔아요. 그러면 이모 씨는 200분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매각한 이 200분의 90분의 지분에 돼가지고 다른 제3자가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가등기를 설정을 한 그런 상태에서 이모 씨가 200분의 90 지분권자하고 오늘 노모 씨 지분을 낙찰받은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를 신청해 버린다면은 200분의 90 지분에 설정된 이 가등기는 말소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요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낙찰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이분이 타지분권자가 협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 뭐 몰라. 당신 법대로 마음대로 하라 이거죠. 그럼 오늘 2분의 1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씩씩거리면서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판결문 가지고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200분의 90이니까 거의 한 절반 가까이에 해당되는 소유 지분에 대해서 가등기가 소멸한다고 인수되는 가등기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면은 이 물건이 제값에 제대로 낙찰되겠습니까? 낙찰 안 되겠죠? 자꾸 유찰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지분이 경매되었다 했을 적에는 지분이 경매되지 않은 타 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보셔가지고 이 타 지분권자에 대해 가지고 가압류나 저당권 등 이런 권리가 있으면은 이런 농간을 못 부립니다. 솔직히 농간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당권이나 이런 가압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소위 자기 그 소유권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다는 것이, 매각을 한다는 것이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0분의 90 내가 돈이 아쉬워서 내가 팔았다 이거지요. 그럼 나중에 2분의 지분 낙찰 받으신 분이 가등기는 사회행위다 해가지고 소송에서 가등기 말소 소송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지금 당장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신 분 입장에선 봐가지고 본인의 어떤 수익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장애가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분이 경매되었을 경우, 현재 노모 씨 지분이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랬을 때 타지분권자 이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이런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요, 본 사건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 되면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노모 씨, 이모 씨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노모 씨 이분 지분이죠, 그죠? 이분 지분에 대해서 이분이 경매 신청하신 거예요. 아마 그 전에는 주소지가 아마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소지가 이게 보니까 달라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 더 이런 경우는요, 이분이 경매를 신청하였다더라 하면서 타 지분을, 노모 씨 지분을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는 이분은요, 이 노모 씨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입찰 들어왔을 적에 제가 먼저 그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타 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우선권을 주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지분이 경매 진행 중인데
특히 이런 경우는 타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하였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지? 행사하게 되면 에이 법원에 가봤자 이 사람 우선 매수 행사하면은 아유 내 다리 아프잖아 안 가야지. 그런 생각은 접으셔야 됩니다. 우선 매수 신고가 들어오든 말든 물건 괜찮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돌격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시를 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다 채다 보면요 정말로 나중에 손가락만 빨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사례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보니까 얼구상에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현재 노모 씨 지분이 경매 진행 중에 됐을 때 타지분권자 이모 씨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의 갑부상에 설정된단 말이죠. 가압류 어느 권리가 없잖아요. 압류, 가압류 없어요. 그럼 얼구상에는 저당권이 설정되는데 얼구로 보자입니다. 얼구상에 보니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이러하였을 적에는 이 사람은 자기 권리를 가지고 본인한테 불리하면은 전 장난을 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 더 사례를 더 보여드리는 것은요. 타 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들어온 그런 경우입니다. 자, 보시니까 좀 오래된 사건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이고요. 강동구 청로동에 소재한 그 상가 1층의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집필한 실전 경매 엑스파일 그 책에 자료로 올려져 있습니다만은 보시니까 토지 건물 지분 매각입니다. 지분 대지권 지분 전환해가지고 일단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14일 날 최저 매각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매각이니까 낙찰되었습니다. 4명이 응찰하셨어요.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7억 31만 원에 낙찰됐죠. 200%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있어서 지분권자가 총 5명으로 기억을 합니다. 조금 이따 등기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서 5명 중에서 1명 지분이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5명 중에서 1명이 지분이 경매 넘어왔으니까 나머지 타지분권자 4명이죠. 4명인데 4명 중에서 3명이 매각기일 2008년 4월 14일입니다. 그 이전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니까 법원에서 작성한 문건 접수 내역상에도 보면은 타지분권자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매각기일 날 4사람이 응찰해가지고요. 200%에 쏜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억 원 정도의 이 4명 중에서 1명이 제시를 했겠죠. 근데 여기 우선 매수 신고한 3사람 중에서 2사람이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이겠지요. 아마 이 날짜에 이제 경매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이 타지분권자들은 7억 31만 원에 입찰한 이 사람은 아마 대단히 어떤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물건 괜찮으면 그냥 들어가세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럼 집행관입니다. 법정에서 집행관이 물어봅니다. 아,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지분권자 나오셨나요? 네. 그러면 우선 매수 할 겁니까? 예. 그럼 끝나는 그게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는 거예요. 아, 그럼 맞아. 네 해서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나와가지고 법원 앞에 칼국수집 있으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집으로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10번 입찰 들어가고 10번 다 낙찰 받는다. 그거는요, 실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10번 입찰해가지고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낙찰 받으면 낙찰 잘 받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물 현황에서 여기도 보면 이제 지분이 이렇게 표시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건 접수 내역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 물건 1차 매각 기일이 언제입니까? 2008년 4월 14일입니다. 2008년 4월 14일인데 이 보시니까 2008년 4월
14일이 1차 매각기일인데 2008년 2월 21일이죠. 3월 3일, 3월 5일이죠. 즉 1차 매각기일 이전에 이 김땡땡, 최땡땡, 최땡땡 이분들이 전부 다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매각기일 당일날인 2008년 4월 14일 날 200%가 확 써버리니까 이 김모 씨 이분은 우선 매수 권리를 포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에는요, 이 최모 씨 두 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문건 접수 내역에 뽀젓이 타지분권자가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그죠? 들어가시면 좋지 않느냐는 걸 제가 가지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화면에 또,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부 내역입니다. 이거 보시니까 소유권 이전해가지고요. 공유자에서 법인이 있고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네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중에서 이 법인 지분이 경매가 넘어오니까 이 세 분이,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셨어요. 하셨고, 또 아마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김모 씨, 최모 씨, 최모 씨인데, 여기도 보면 김모 씨, 최모 씨, 최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아마 이 법인한테, 이 3번 주식회사니까 법인한테 받을 돈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또 김모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기 주소지가 같습니다. 강동구 길동 474 아파트 같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세 분은 가압류를 하셨다. 이게 공유자 중에 공유자로서 가압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3번 법인이죠. 주식회사 지분 첨부 이전 임의경매라는 매각해가지고 최모 씨 두 분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요.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을 적에 타 지분권자의 권리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두 눈으로 진짜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했다간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는 그런 경우를 제법 많이 봤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다음 회차 때는 경매 지분 투자를 통해 가지고 소위 안전빵 아주 안전한 물건에 대해서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